같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가. 왜 웃어 갑자기? 364번이 좀 까다로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사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 우리가 지금 루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분자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좀 오버스럽긴 한데 n-3이 양수 조건에 4-m이 음수 조건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분자가는 0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엄밀히 따지면 뭐 풀이에서는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풀이 넘어가는 거냐면 n이 3이면 그냥 다 돼버립니다. n이 3이면 다 돼버려요. 이게 n이 3보다 크거나 같고 4-m이 0보다 작다가 아니라 m이 3이면 무조건 돼버린다 이 말이죠.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n이 3 또는 n이 3보다 크고 4-m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는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는은 이 조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집합 따지면 합집합이죠. 그래서 문제가 좀 까다로워진 겁니다. 문제가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그렇게 그나마 풀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루트하고 루트가 곱해서 루트가 합쳐진 것은 우리는 원래 다 됐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뛰쳐나온 것이 있고 뛰쳐나오지 않는 것이 있지 국지하에 네. 어떤 게 많아? 실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있는 게 많아? 마이너스 없는 게 많아? 없는 거. 없는 게 많죠. 없는 게 많다는 것은 생각할 게 더 많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이렇게 뛰쳐나온 애들은 어떤 거야? m이 마이너스 8이 음수이고 m-6이 음수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있어?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까다로워져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풀어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풀어야 됩니다. 총 6가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중복성이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를 생각하려면 꽤 까다로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기서 힌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는 자연수 조건입니다. MA 자연수 조건이야. 그리고 뭘 생각해라? 개수를 세라. 개수를 세라. 일반적으로 개수를 봤을 때 수가 좀 어중간히 큽니다. 일일이 써서 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쓸 수는 있지만 됐어요? 안 그러면 총 10개, 10개니 100개를 다 집어넣어보는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럼 답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냐면 얘가 순서상의 개수를 좀 까다로운 문제는 격자점으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격자점으로. 격자점이란 말은 뭐 쉽게 말하면 모눈종이에 있다 그려라 이 말이에요. m의 좌표는 뭐 상관없습니다. m의 좌표를 x좌표라고 생각하고 n의 좌표를 y좌표라고 생각이 되고 순서를 바꿔도 관계는 없죠. 알겠어요? 표현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3입니다. mn. n이 3이니까 y가 3. y가 3. y가 3, n이 3. 여기가 무슨 축? 여기가 m축. 여기가 n축. 해서 n이 3 또는 n이 3 그려놓고 n이 3보다 크고 n이 3보다 크다는 말은 어딜 말합니까? y가 3보다 크다는 말은 이쪽입니다. 됐어요? 3 있으니까 놔두고 m은 4보다 크네요. m은 4보다 커. x좌표가 4보다 큽니다. 조심할 점은 4는 빠졌죠.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m은 4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4보다 크다에는 4보다 지금 크다에는 4는 안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얘는 n이 3이 있고 n이 3보다 큰 거고 얘는 4보다 큰 거입니다. 다음 얘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얘는 여기 조건이 많았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여사건으로 풀 거다. 위에 거를 만족하는 애에서 얘를 빼겠다. 그러면 얘가 남겠죠. 아까 3개 적은 거에. 됐나요? 현재까지를 생각을 하면 저는 여기까지 적어놓고 할게요. m이 8보다 작다. 여기가 n이 4고요. m이 4고 m이 8보다 작다. 유진아 집중해라. 집중. m이 8보다 작다. n이 6보다 작다. 여가 8, 여가 6.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야 돼? 10이라는 수가 있어야겠죠. 10, 10. 됐어요? 자, 일단 굵직하게 생각하면 현재 문제에서는 지금 요 박스가 위쪽에 있었던 거죠. 조심히 세야 돼요. 라인은. 그리고 아래쪽에서 m이 8보다 작고 n이 6보다 작다니까 이 박스가 되겠죠. m이 8보다 작고 이쪽, n이 6보다 작다 이쪽. mn이 헷갈리면 xy를 바꿔서 그냥 푸세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데는 이 박스에서 이 박스를 빼겠다 이 말이고, 거기에 격자점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말이겠어요. 격자점을 찍겠습니다. 일단은 m이 3이면서 n이 3이에요. n3, y가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n은 4보다 컸어요. 뭐 하고 있어? n이 3보다 컸다는 것은 위로 갔었어야 되네요. 좀 잘못 갔죠? 엄밀히 따지면 잘못 갔어요 지금.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위로 갔었어야 됩니다.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m은 4보다 컸습니다. 4보다 컸어요. 4보다 컸다. 4, 5, 6, 7, 8, 9, 10 이래 되겠죠. 근데 4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으니 4는 빼줘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좀 이따 뺄 거야. 그 다음에 m이 8보다 작은 걸 뺄 거야. m이 8보다 작은 걸 빼는 게 m은 x좌표니까 이 8보다 작은 거를 빼면 얘까지 빠지겠죠. 그럼 그 전 것만 살아남겠네. 8은 살아남겠네요. 8은 살아남았어. 됐어요? 그 다음에 n은 6보다 작으니까 6은 살아남았어요. 그 밑으로 사라졌겠죠. 6은 살아남았어.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라진 것만 제외를 시키면 여기는 다 사라졌고 요 라인 안에는 사라졌겠죠. 여기는 다. 그리고 아까 뭐가 사라졌어? 4가 사라졌죠. 여기까지 사라졌겠네. 그럼 남는 것은 엄밀히 지금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것이 개수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8은 8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8보다 작은 것만 뺐어요. 이해됐어요? 얘는 4가 빠졌으니까 4보다 큰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개수 세는 것은 여기 뭐 직사각형에서 여기 있는 요 정도 개수만 세면 되겠죠? 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럼 여기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셌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가 9개가 있네요. 39개. 이렇게 셌을 때 모순이 좀 덜하더라 이 말입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봤을 때 너희들이 풀 때마다 답이 좀씩 잘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알겠어요? 뭔 내용에? 격자점 문제에 대한 어떠한 범위적인 문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는 거의 마지막 한두 문제 위에 위치해 있는 문제입니다. 꽤 복잡한 문제야. 알겠죠? 됐어요? 한 번씩 볼 수는 있겠는데 많이 보진 못한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힌트는 뭐라고요? 순서상의 개수고 점 자체가 정수 자연수일 때는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갖고 개수를 세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 편한 방법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라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푼 문제가 지금 7번 했고요. 70번. 72번은 풀어줬나요? 오른쪽? 했죠? 표시된 것이 된 것 같아요. 자, 70번. 자, 이 70번 문제도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회자되는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기출 문제도 많이 있던 문제입니다. 자,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pnx가 뭐야 지금? 이 n이 변하면서 여기까지 변한가 보네요. n이 1이면 여기까지만 쓰고 n이 2이면 여기까지만 쓰고 n이 n이면 여기까지 써라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31을 뺐습니다. 그리고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유의 문제는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문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풀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차수가 높은 애를 그러지? 차수가 높은 애를 차수가 낮은 애로 너무 차이가 심한 애로 나누면 차수가 낮은 애를 식을 변화를 시켜서 가까이 가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까? 이런 유의 문제가 있잖아. 뭐 x 24제곱 플러스 뭐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나머지를 구하시라 하는 문제였잖아.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 식을 어쨌다? 사이즈를 좀 키웠더라 이겁니다. 얘를 x-1을 곱해가지고 x3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x12제곱 마이너스 1 24제곱 마이너스 1을 가까이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얘를 얘로 나누면 그 나머지를 다시 얘로 나눈다 얘로 나눈다 얘로 나눈다 얘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2차까지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가 1차까지만 내려가면 되더라. 요 방법을 선생님이 써줬어요. 알겠나요? 그게 방법론 한 가지고 여기서 배우는 방법론 또 한 가지를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해볼게요. 그 문제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이 단어에 있을 것 같은데요. 다항식인가? 이제 뭐라고요? 시끄러워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시끄러워요. 입 닥쳐요. 요 문제였네요. 요 문제였어요. 자 봅시다. px가 이렇게 되는데 요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요 px 12제곱 얘를 지금 px 얘로 나눠라 이거죠. 됐어요? 그때는 어떤 게 냐면 이 식을 얘 가까이 가서 만들어내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식을 이렇게 적어라겠습니다. 식표는 여기까지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풀이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과거에는 지금 풀려는 이 방법으로 선생님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 문제가 많이 사라지고 요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서 이걸 먼저 설명해 준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다? 1차다. 그러면 ax 플러스 b로 썼겠죠. 여기까지 쓰고 어떻게 돼? a하고 b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땠다?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해서 a하고 b를 알아냈죠. a, b 문자가 몇 개니까? 2개니까 2번 집어넣으면 됐었습니다. 그런 류의 문제를 풀었어요. 얘가 x-1, x-2이면 x에다 1 넣고 a, b씩 나오고 2 넣고 씩 나와서 이렇게 했었죠.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못 풀었던 이유가 얘가 0인 거를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됐어요? 그런데 얘가 0인 게 있겠죠. 있기는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얘가 0인 게 있겠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얘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얘가 0인 것은 허근을 갖겠죠. 그게 0인 거를 오메가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그러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인 특징이 있네요. 요건 알 수 있겠잖아요. 여기다 x-1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하나의 그 허근이 오메가라고요. 얘가 0이 되는 오메가를 집어넣고요.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오메가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그러면 오메가 24제곱 플러스 오메가 12제곱 플러스 1은 우리는 오메가 어떤 애였습니까? 얘가 0이었으니까 얘는 사라졌겠죠. 그리고 여기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되더라 이거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1, 얘도 1. 1이 되니 A는 결론적으로 0이 될 거고 B는 3이 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RX는 3이 된다. 이러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의 스타일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풀이는 다 되는 거다 보다는 어떠한 식의 특징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의 특징이 있을 때만 보통 쓰는 건데 알겠습니까? 흐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복습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됐어요? 최근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준 건데 지금 하자는 이 문제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알려준 거예요. 오우 잘 찾았어. 이 식을 무지막지한 식을 예로 나누라 하겠습니다. 식이 길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일단은 자 예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달라 이거지. 그러면 이 PNX라는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지게 이런 세팅을 해달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지?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얘가 ax 플러스 b인데 얘네들이 다 0이 됐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에다가 뭐 PN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얘가 0이 되는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PN 오메가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할 거다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애 다시 말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애죠. 얘를 집어넣었을 때 PN 오메가가 0이 되면 되겠다.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PN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얘가 0이 되는 오메가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인수를 갖고 있겠죠.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오메가는 몇 개의 특징이 있어? 세제곱이 1이 된다는 말에서 로테이션이 3번씩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몇 번만 하면 된다? 3번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1, 2, 3 3번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5 이상이라고 일부러 알려준 거야. 일부러. 따지고 보면 여기다 1을 넣든지 2를 넣든지 3을 넣든지 4, 5, 6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대요. 식은 계속 늘어지니까요. 그래서 몇 번까지만 해보면 알 수 있다? 4번까지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번하고 4번이 똑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4번까지. 4번이 똑같으면 5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일반적으로 식은 풀이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거야. 3k-2일 때 이거야. 3k-2라는 애는 1, 4, 7, 9, 1, 4, 7, 10에 대한 얘기를 일반적으로 써주는 거고 그 중에 나는 1을 한번 넣어본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많이 풀어버립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안 쓰고요. 그래서 n이 1이면 P1X라는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오메가를 집어넣겠죠. 는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국지야. 정신 안 차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얘가 뭐가 되길 원하고 있어?
0이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 지금. 0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n이 2이면 p2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지금 보면서 가야 돼요. 두 칸 했습니다. 두 칸에서 마이너스 32가 우리는 0이 되길 원하고 있어. 근데 이 식을 정리를 해서 풀어도 되고 1 플러스 오메가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이 식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얘에서는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다시 말해서 뭐가 된다? 얘는 1이 되네요. 얘는 1 빼기 32 선생님이 1 써준 이유가 있어요. 1 써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n이 3이 되면 p3 오메가는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1이 됐었죠. 얘만 남겠네. 얘는 얼마야? 2가 됐네요. 2. 오케이. 하지만 2 마이너스 32가 되긴 하지만 0은 안 됐네요. 그러고 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됐다. 그럼 다시 3번 계속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4번 가면 n이 4이면 p4 오메가는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까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2가 나오겠죠. 다시 여기가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하고 얘하고 얘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반복성이 있을 거라 보니까. 근데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똑같죠. 똑같죠. 다시 말해서 얘는 0이 될 수 없다. 무리수가 나와가지고 허수가 나와가지고 오케이.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안 돼 1 2 안 돼. 그 다음에 뭐야 1 2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지금 계속 얘를 계속 쓰다 보면 허수 1 2 허수 1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 다시 여기까지 곱하면 이제 2가 여기서 2가 나왔고 여기서 2가 나왔으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아, 3번씩 하면 2가 한 마리씩 등장하네요. 3번씩 하면 2가 한 마리씩 등장하죠. 그래서 30이라는 수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2가 5번 나오게 해달라 이 말이네요. 그러면 로테이션 몇 번? 3번씩 5번 가면 32가 나오겠다 이 말이네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는 뭐가? 결론적으로 P15 오메가가 3번 갔을 때 2가 한 마리 나오니까 2의 5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라는 추론이 발생하네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답을 쓰려고 봤더니 다행히도 모든 자연수니까 의심을 좀 더 하라 이거네요. 의심을 좀 더 하라 이거죠. 그러지? 15까지 가면은 여튼간에 2가 5마리 나왔죠. 그러면 16번 가면 다시 요놈이 하나 추가되니까 허수. 맞죠? 2개 더 가면 이게 얼마였어? 1이었죠. 이거 1. 2의 5제곱 가고 2번 더 가더라도 곱하기 1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2의 5제곱이 0이 되겠다. 한 번 더 가면 2에 얘가 곱하기 2가 되니까 2의 6제곱이 되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얘도 0, P 2번 더 간 오메가도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지금? 선생님 접근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알려준 거야. 이유를 알고 풀었으면 좀 더 편하겠지만 1 해보고 2 해보고 3 해보면 어떠한 규칙성이 나올 것이다 이거야. 알겠나요? 1, 2, 3 해보고 4, 5, 6 나오면 이제 확실해집니다. 두 바퀴만 돌면 우리는 확실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몇 번 해야 되는지 0이 되는지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흐름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얘가 중요한 식이 돼서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로테이션이 3개다. 우리는 3번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3번. 이해 안 되면 6번. 아시겠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모의고사 어디 시험지 30번 나왔습니다. 응? 아마 너희들 풀다 보면 있을 거야. 유준아, 봤지? 저번에 네가 질문했던 거 아니면 아영이가 질문했던 문제야. 모르겠지? 한지 안 한지를 몰라. 이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알파 베타야. 근데 두 군의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보니까 와 뭐야? 쉽지만 않겠죠? 쉽지만 않겠죠? 그랬을 때 그 알파의 n제곱하고 베타의 n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50이어야 자연수. 1부터 50까지 하라는 것은 무언가 규칙성이 있다 이거죠. 규칙성이 있다는 것은 로테이션 값을 찾아달라 이런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로테이션 값 어떻게 찾냐 이거야. 한 근을 알파랑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뭐냐? 루트 2를 넘겨가지고 제곱을 하면 루트 2 값이 사라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해봤던 뭐 작업입니다. 방법은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보고 나서 이게 접근이 안 된다 싶으면 리셋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풀이를 해봤던 어떤 내용입니다. 식이 나왔을 때 얘를 넘겨서 제곱을 해봤다. 넘겨서 제곱을 해봤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업이에요. 무조건. 알파 4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플러스 1은 2알파 제곱이네요. 땡큐. 그래서 알파 4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알파 8제곱은 1 여기까지 작성을 해달라 얘기죠. 그럼 몇 번의 로테이션? 8개 로테이션이니까 8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알파 8제곱 1은 베타 8제곱도 1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얘를 몇 번부터? 1번부터 7번까지 해봐야 0이 되는 걸 찾을 수가 있겠다 이 말이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고 알파 베타는 1이라는 식을 가지고 이제는 노동이 이제 해봐야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내용이 없으니까 4제곱 마이너스 얘는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뭐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입니다. 얘는 얼마야 지금? 2, 2, 0. 오케이. 2번은 됐네요. 2번 됐어요. 3번은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 해야겠죠. 뭔 소리냐 지금? 뭔 소리야? 뭐 지나가는 소리야? 이거 뭐죠 지금? 루트 2니까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네요. 그래서 루트 2가 되니까 0은 안 됐네요. 그렇죠? 3번 했으니까 4번은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없네요. 1번도 안 되고 2번만 되네요. 2번만. 그렇지? 그 다음에 4개 했으니까 다시 8번까지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6번은 또 되겠네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나오니까 0 되겠네요. 8개 중에 몇 개? 4개. 4개 중에 1개 되네요. 50. 이 걸려 안 걸려? 걸리죠? 그러죠? 예, 8개 중에 4개. 4개 중에 걸리니까 4. 국지야 그럼 몇 개야 이거? 눈 감았어. 감이 씨. 아니요.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생각을 해? 구구다 못하고만. 아니 잠깐 아니. 4로 나누면 10이니까 12개에서 2 걸렸으니까 13개가 되겠죠. 13개. 고맙다. 메아리야? 네가 먼저 말을 해야지. 아유 눈 감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눈 감고 계산했지. 공자님한테 물어봤어야지. 자, 374번. 요 문제는 너희들이 꽤 힘들어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런 문제. 알았어요? 이런 문제는 계속 나와. 어디 방정식 나오고 함수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 논리를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정수 n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투근이 알파 베타 나왔어요.
방정식 투근 나왔으니까 투근이 알파 베타가 실수란 말은 아직 없습니다. 실수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작성해 볼 수가 있고 알파 베타가 실수란 말에는 아직은 없지만 판별식을 써볼 수 있겠네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2n 플러스 1 n 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3 이래 된가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말이 뭡니까? 놓치면 안 되는 말이 뭐야? 유진아 뭐야? 정수. 그렇지 정수. 절대 정수 놓치면 안 돼요. 왜? 이 식을 보면 어지럽습니다. 생각이 어지러운데 정수라 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 여기서 집어넣고 뭐만 집어넣을 거야? 정수만 집어넣을 거니까. 값들 다 집어넣지 말고 정수만 집어넣을 거니까.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판별식을 한 이유는 뭡니까? 뭐 하려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려고. 판별식을 한 이유는 뭐라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됐겠죠. 그래프 이렇게 됐겠고 x축은 당연히 만나겠죠. 만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음수면 무조건 만납니다.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3이죠. 축은 3이고 여기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y축은 이 정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왜 지금 요 작업을 왜 하는 거라고? 판별식 우리가 판별식은 양수 음수를 따져주려고 하는 거고 거기다 n은 뭐만 집어넣을 거야? 정수만 집어넣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정수 뭐뭐뭐가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되고 뭐뭐를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되는지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뭐 우리는 쉬운 수 하나 집어넣읍시다. 여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지 확인하면 뭐 여기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마이너스 1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1, 6 뭐야 양수네요. 양수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단 소리고 마이너스 2 여기에 있단 소리는 여기가 얼마가 있다 대칭적으로 얼마입니까? 7. 북지 얼마야? 아니 저번에 딴짓 안 하고 있어요. 얼마냐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렇게 길어. 7이야 7.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점들은 뭔 점이야? 정수 0, 1, 2, 3, 4, 5, 6까지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온다는 뭔 말이야? 판별식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허근을 갖는다. 나머지 애들만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할 수 있는 작업 판별식이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린다. 또는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또 그려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n값이 안 보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그냥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놓치면 안 되는 문장들 생각하면서 해.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면 기억 투근이 같대요. 투근이 같은 게 아니라 절대값이 같은 거죠.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중근을 가질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알파랑 베타랑 같든지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같든지 이 말이잖아요. 알파랑 베타랑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중근을 갖는 소리죠. 중근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는? 국지야 중근 어떻게 확인해? 그렇지 판별식이 어째야 돼? 0 돼야 돼. 0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있잖아. 있어요. 없잖아. 없어요. 뭐야? 아니 뭘요? 있다 없다를 못 찍어. 있긴 있는데 뭡니까? 지금 원하는 거 뭐에서만? 정수에서만. 선생님 얘기해놨잖아. 정수에서만. 정수에서만. 제 말이 그 말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랬어. 알고 있었구나. 정수에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야? 두 군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그 내용이네요. 합이 0이니까 n은 마이너스 1이다. 맞습니까? 됐어요? 다음 제곱의 합이 0보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0보다 작을 만족하는 n의 값의 합은 21이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0보다 작다.
무슨 말이죠, 그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디 있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 말인가요? 그럼 뭐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네 요거죠 요거. 4 알파 베타는 요거네요. 뭐야? 판별식이네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판별식입니까? 맞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판별식이요? 아니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아, 맞아요? 오 그러네. 이렇게 되네. 요게 지금 뭐야? 음수인 거잖아. 음수인 거. 그래놨네. 그래놨죠? 합은 20이라는 것은 0부터 얼마까지? 6까지. 0부터 6까지? 21. 맞네요. 계산해봤더니 됩니다. 암산했지? 할 필요 없어요. 다음 디귿. 자 디귿. 디귿은 일단은 요식을 이해하는 게 좋겠고 첫 번째 요식 많이 나오는 식이야. 절대값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랑 절대값을 했더니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부등식이 어려우면 등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 같으려면 절대값하고 근양이 같으려면 0 또 아니 둘 다 양수. 굴지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가 아니라 합이 양수. 합이 양수면 절대값 똑같죠. 그러면 같지 않다는 말은 합이 양수가 아니다 이 말이겠네. 그렇지? 이 말은 그래서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이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란 소리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0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겠지. 0. 0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겠죠? 0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제가 등호가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데 그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이고 여기가 등호가 발생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나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랑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같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라고? 보자마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를 뭐 증명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야. 보자마자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값이 원래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음수였단 소리고 저 두 개의 합의 절대값과 각각의 합의 절대값은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크기로 따진다면 각각의 절대값이 더 크겠지. 그렇지? 근데 뭐 어떨 때 같아?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0일 때. 0일 때. 그래? 그럼 이쪽이 크려면 어떻게 돼? 하나가 음수여야 돼요. 하나가 음수고 하나는 양수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 각각의 절대값이 이쪽이 크다는 말은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게 크다랑 같다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자 이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크다랑 같다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가 보이면 바로 여기까지가 나와야 우리는 문제가 빨리 마무리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합은 나왔고요. 합은 n 플러스 1이 음수이고 곱도 나왔고요. 2n 플러스 1이 음수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절대값의 최소값은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정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우리의 값이 절대값의 최소값은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는 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접근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현재 요거는 보자마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증명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보자마자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것을 계속 적어놓고 보자마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등호 있는 거하고 큰 거. 다음 375번은 식만 적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도형 문제가 보면 볼수록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도형은 어느 정도를 외워놔야 됩니다. 맨날 나오는 도형. 특히 어떤 도형 많이 나와? 정에 가까운 도형은 꽤 많이 나와. 이해됐어요? 정. 완벽한 도형들. 완벽한 도형이 뭐야? 정삼각형. 정상각 완벽해? 원. 원, 그렇지. 원이 제일 완벽하지. 원.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정삼각형. 얘네들은 완벽한 도형들이라고. 소영아, 좀만 정신 차려. 이해되니? 그럼 그 도형들은 당연히 걔네들 짬뽕 시켜서 그림을 많이 그려준단 말이지. 이해되니? 붙여가지고 그림 많이 그려줘. 알겠어? 원 안에 정삼각형, 정삼각형 안에 원, 정사각형 안에 원, 원 안에 정사각형,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 정삼각형 안에 정사각형. 다 그려준단 말이야. 뭐 그런 도형들을 그려보면서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외워두고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원은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 중심에서 출발한다 이거고. 정삼각형 어디서 출발한다? 정삼각형 어디서 출발해요? 정삼각형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수선에서 출발합니다. 정삼각형 어디서 출발한다고? 수선에서 출발합니다. 정삼각형 그래서 꽤 중요한 점이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알겠어요? 정삼각형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점 찾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얘가 1대 루트 3이고 이 높이에 2대 1인 점에가 무게중심이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두 개의 도형이 짬뽕이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 알겠어요? 자, 정사각형은 뭐가 중요할까요? 정사각형? 대각선 교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나오면 대각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삼각형 같지 않지만 정삼각형 합시다. 그러면 정삼각형에서 중요한 선이 있었고 정사각형에서 중요한 선이 있었단 말이지. 네. 공통적인 선이 뭐냐 봤더니 이 선이 중요한 선이더라 이거죠. 왜 정삼각형 요 선이 중요한 선이라고 했고 정사각형 이 중요한 선이 중요한 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은 아주 중요한 선이고 요 선을 그어놓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게 넘어가서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은 이제 뭐냐면 정삼각형 요 점이 중요하고 원은 중심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두 개의 공통점을 봤을 때는 요 점이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요 점 찾고 반지름. 자, 두 개를 할 건데 선생님이 요렇게 한 것은 정삼각형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은 것은 문제로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알겠죠? 1차적으로는 이 문제 말고 정삼각형과 원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정삼각형은 각도가 60도. 이 각은 몇 도입니까? 그러면 30도죠. 맞죠?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이 길이는 얼마? 2루트 3. 그래서 원의 반지름과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b는 1대 루트 3입니다. 그냥 외워두십시오. 1대 루트 3. 나올 때마다 b가 있었지. 모르면 일단 구해가지고 어떻게 구하는 방법은 알려줬습니다. 구해놓고 1대 루트 3 외워두세요. 계속 외워두세요. 외워둬야 돼. 기본 도형에 대해서 공식은 외워둬야 돼.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외워두듯이 외워둬야 돼. 정삼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맞냐? 4분의 루트 3 a제곱 왜 그렇게 외웠어 근데? 출발점이 어디야? 출발점이 거기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한 거야? 변의 길이를 출발한 거야. 변의 길이로 출발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서 출발하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식이 나온 거야. 근데 정삼각형 아까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했죠. 이게 중요하면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해야겠죠. 얘가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이지. 그럼 요게 x라고 보면 여기는 루트 3x가 돼서 넓이는 루트 3x 제곱이 되겠지.
이게 됩니까? 근데 요 변의 길이는 보통 절반이니까 보통 안 쓰고 이 변의 길이는 어때? 보통 쓰는 변이잖아. 높이로 쓰잖아요. 이 길이는 얼마야 그러면? 거꾸로 루트 3분의 1 h가 되겠죠. 그럼 넓이는 얼마야? 루트 3분의 h 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루트 3분의 h 제곱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가 아니야. 그래서 정삼각형에서 뭘 기억하자? 1대 루트 3 요렇게 정삼각형 생각하고 1대 루트 3을 먼저 기억을 하자. 이 점 찾는 게 중요하다. 정삼각형에서는 요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1대 루트 3 너희들 대부분 알고는 있어. 이 점 찾자 하면 넓이식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1대 루트 3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현재 이 정삼각형에서 지금 여가 1대 2니까 여가 x니까 여가 x 여기는 2x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은 무게중심이고 요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몇 대 몇 대 몇? 3대 1대. 그렇지 3대 1대 2 맞죠? 3대 1대 2인데 나온 길이가 어디가 나왔어? 이 길이가 x죠. 이 길이가 x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3분의 x. 이 길이 뭐라고?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x 여기는 그거의 또 절반.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1x 이래 되겠네요. 여가 x고 여가 x니까 이 길이는 뭐야? 루트 3분의 x. 3대 1대 2니까 여기는 2 루트 3분의 x.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였어? 이 길이 아까 있잖아. 얼마였어? 여가 뭐였어? 여가 x 했잖아. 그럼 여가 뭐야? 루트 3분의 x. 여기는 뭐야? 2배잖아. 루트 3분의 2x. 여기가 루트 3분의 2x. 그러면 요 길이가 뭐야? 1 플러스 2분의 x. 이 길이가 2 루트 3분의 1x. 여기가 루트 3분의 2x. 피타고라스가 나왔네요. 식 쓰면 뭔가 하나가 나오겠지. 질문이 얘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 식에서 뭐가 나오면 감사하겠어? x-x분의 1이라는 값이 뭐가 나온다고 하면 감사하겠죠? 됐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제. 뭘 박수를 치고 있어. 아니야. 한 문제까지 더 할 거야. 요거 해야지. 여기까지 하고. 377번 안 할 거야. 그냥 쓰면 나옵니다. 376번. 금방 끝나. 자. 완전 금방 끝나. 완전 금방 끝나. 잘 봅시다. 이거 금방 끝나. 50 이하에 대한 자연수를 다 집어넣어라. 뭘 찾아? 규칙성을 찾아라 이 말이고. 현재 i가 나왔으니까 4개 로테이션인데 무조건 4개는 아닙니다. 얘를 확인해야겠죠. 여기는 n제곱인데 여기는 2n제곱이잖아. 그럼 1을 어째야 돼? 내려야겠죠. 그럼 i제곱분의 2제곱 뭐야? i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i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전체 m제곱이니까 얘는 몇 개의 로테이션? 4개의 로테이션. 얘는 몇 개의 로테이션? 2개의 로테이션. 전체로 몇 개의 로테이션? 4개의 로테이션. 그럼 몇 개 해보면 돼? 4개만 해보면 되겠다 이거죠. 그럼 n이 1이면 i 마이너스 1의 m제곱. i 마이너스 1의 m제곱. 우리가 아는 식이죠. 뭐가 됐죠? 어떻게 한다 했죠 이거? 비밀. 1-4 1 플러스 4 이렇게 한다고? 제곱을 해본다고.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2분의 m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허수가 나왔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음에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i는 사라져야 되고 음수가 난다는 것은 얘가 뭐? i의 로테이션 중에 몇 번째? 2번째. 맞죠? 2번째. 4번째는 양수가 되고 2번째는 음수가 되니까 얘가 총 몇 번 중에? 4번째 중에 2번째.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4번째 중에 2번째 식은 4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4번째 중에 2번째. 나머지 2인수 4k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m은 얼마다? 8k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거죠. 누가? n이 1일 때 m이 8k 마이너스 4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다 이 말이겠죠? 누가 여기 플러스요? 플러스요? 자,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 쓴 이유는 뭐야? 1. k가 자연수부터 1부터 쓰려고 마이너스를 쓰는 거고 얘를 플러스를 쓰면 k가 0부터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빈칸 넣기 할 때는 주로 마이너스가 나와. 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자연수일 때는 마이너스 써주시고 정수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써도. 정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연습을 계속 하면 돼요. 풀이할 때 마이너스 나오면 당황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바꿀 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7로 나눠서 나머지가 2야. 플러스 2, 7 뺀다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5 나오면 7 더한다 나머지가 2이다. 5개가 부족 남는 게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쓰는 연습을 계속 하라 이 말 되겠어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몇 번 해야 된다? 4번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답이 나오지만 여기 안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럼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n이 1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소리야? 5가 된다는 소리지. 로테이션이니까. 그러지? 그러면 52하니까 n은 몇 개 나오겠어? 4개씩 끊으면 세트가 12세트입니까? 4개씩 끊으면 12세트. 그 다음에 49가 있으니까 13개가 나오겠죠. 13개에 대해서 m은 몇 개? 얘가 50보다 작아야 되겠죠. 8K가 54니까 K가 몇 개? 87, 86, 6이네요. 6. 아까 몇 개 했어요? 앞에가 3개. 13개에 대해서 몇 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78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답 마무리 안 됐으면 답이 아니야. 2, 3, 4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개수를 센다 이 말이 되겠어요. 뒤에 세면 50은 여기서 1, 2에서 끊어집니다. 3, 4는 여기는 13세트고 여기는 12세트야. 개수가 달라진다. 이런 것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된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얼마씩